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문샷 AI에서 나온 키미 K2.5 비주얼 에이전틱 인텔리전스입니다. 키미 K2.5는 문샷 AI에서 공개한 새로운 오픈소스 모델로 이들이 말하는 General Agentic Intelligence를 정면으로 노리고 있어요. 단순히 텍스트를 읽고 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지랑 비디오도 보고 그걸 바탕으로 추론하고 툴을 호출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작업을 조율할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에이전트 스웜이라는 새로운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서 하나의 모델이 순차적으로 다 하는 대신 여러 특화 에이전트들이 병렬로 같이 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최신 프론티어 모델들도 이미 꽤 강한 에이전트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계획을 세우고 툴을 호출하고 긴 단계의 체인을 따라가며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의 작업은 텍스트 안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스크린샷, PDF, 비디오, 코드베이스, 웹툴까지 다 섞여 있죠. 이런 걸 전부 하나의 에이전트가 액션을 한 단계씩 밟아가며 처리하려고 하면 지연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작업 복잡도에도 금방 한계가 옵니다. 키미 K2.5는 텍스트와 비전을 통합하고 단일 에이전트에서 조율된 에이전트물이 스웜스로 넘어감으로써 이런 한계를 뚫기 위해 설계된 모델이에요. 이 그림은 키미 K2.5를 한눈에 조망해주는 버드아이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이 추론, 코딩, 비전, 에이전트 관련 벤치마크에서 주요 상용 오픈소스 시스템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보여줘요. 핵심 메시지는 K2.5가 어느 한 틈새 영역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학, 과학 시험부터 긴 비디오 이해, 복잡한 웹 검색 에이전트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작업에서 강력하고 종종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에 가까운 성능을 낸다는 거죠. 키미 K2.5의 설계는 4가지 큰 아이디어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태생부터 멀티모달이에요. 텍스트와 비전을 나중에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같이 학습합니다. 둘째, 제로 비전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이라는 방식을 쓰는데 파인 튜닝은 텍스트로만 하면서도 시각적 추론과 툴 사용 능력을 끌어내요. 셋째, 텍스트와 비전 작업에 대해 아래를 같이 돌리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비전 RL이 순수 텍스트 벤치마크까지 성능을 올려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스웜을 도입합니다. 학습 가능한 오케스트레이터가 언제 어떻게 특화 서브 에이전트를 띄우고 이들을 경렬로 돌릴지 배우는 프레임워크예요. 키미 K2.5는 키미 K2 베이스 모델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토큰당 약 320억 개 파라미터가 활성화되는 총 1조 파라미터 규모의 Mixture of Experts 트랜스포머예요. 여기에 이미지와 비디오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공유 3D 비전 인코더를 얹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와 비주얼 데이터를 섞어서 대략 15조 토큰 규모로 공동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해요. 이후 단계에서는 컨텍스트 윈도우를 최대 25만 6천 토큰까지 확장해서 긴 문서와 수천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중심적인 설계 질문 중 하나는 정해진 전체 토큰 예산 안에서 프리트레이닝 동안 비전 토큰을 텍스트와 어떻게 섞을 거냐는 거예요. 많은 기존 시스템은 비전을 뒤늦게 그리고 높은 비율로 추가해서 멀티모달을 그냥 부가 기능처럼 다뤘죠. K2.5팀은 비전 토큰을 언제, 어느 비율로 넣을지 체계적으로 바꿔가며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토큰 예산이 고정된 상황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전 비율로 일찍부터 섞어주는 얼리 퓨전이 전체 성능을 꾸준히 더 좋게 만든다는 걸 발견했어요. 성숙한 언어 모델에 마지막에 이미지를 한꺼번에 퍼붓는 것보다 처음부터 두 모달리티를 같이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테이블 1과 거기에 딸린 러닝 커브는 텍스트와 비전 토큰의 총량을 고정했을 때 서로 다른 학습 전략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전을 중간이나 후반에만 주입하면 이미지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 텍스트 성능이 확 떨어졌다가 천천히 회복돼요. 반면 낮은 비전 비율로 일찍부터 섞는 얼리 퓨전은 이런 충격을 피합니다. 그 결과 그라운딩이나 OCR 같은 비전 작업뿐 아니라 지식 추론 같은 텍스트 작업에서도 더 좋은 최종 점수를 내요. 저자들이 네이티브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방식입니다. 비전 쪽에서는 키미 K2.5가 문비트 3B라는 단일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타일로 잘게 쪼개지 않고 원래 해상도 그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나비트 스타일의 패치 패킹 스킴을 쓰죠. 이걸 비디오로 확장하기 위해 최대 4개의 연속 프레임을 하나의 시공간 볼륨으로 묶고
패치를 평탄화한 뒤 공간과 시간축을 동시에 보는 동일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돌립니다. 그 다음 가벼운 템포럴 풀링을 통해 각 프레임 그룹을 4배로 압축해요. 이렇게 하면 동일한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서 대략 4배 더 긴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고 이미지와 비디오 처리가 전부 같은 가중치를 공유됩니다. 프리트레이닝 이후에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트위스트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모델에게 이미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지 조작이 아이파이썬 환경에서 실행되는 코드 스니펫으로 표현된 텍스트 전용 데이터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객체 개수를 세거나 면적을 재는 작업은 이미지를 직접 라벨링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처리 코드를 통해 수행됩니다. 놀랍게도 이 제로 비전 SFT만으로도 공동 프리트레이닝에서 이미 강하게 정렬된 덕분에 시각적 추론과 툴 사용 능력이 활성화되어 반대로 사람이 설계한 소규모 비전 SFT 데이터셋을 조금 추가했을 때는 비전 에이전트 작업 성능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데이터 품질과 커버리지가 낮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Zero Vision SFT 덕분에 모델이 이미지를 신경 쓰긴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튼튼하지 않아요. 시각적 행동을 더 다듬기 위해 저자들은 비전을 제대로 써야만 성공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 Outcome Based RL을 돌립니다. 여기에는 객체 그라운딩과 카운팅, 차트 문서 이해, 비전 비중이 큰 스텝 문제들이 포함되어 보상은 중간 단계에 손으로 라벨을 붙이는 게 아니라 최종 답이 맞았는지에 기반해서 줍니다. Zero Vision SFT 체크포인트에서 시작해 비전 RL 연산량을 점점 키워가면 MMMU Pro, Math Vision, 차락시브, OCR 벤치 같은 벤치마크에서 매끄럽고 단조롭게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걱정은 비전에 맞춰 최적화하다 보면 순수 언어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팀은 비전 RL 전후로 여러 텍스트 전용 벤치마크를 평가했습니다. 결과가 꽤 인상적인데요. MMLU 프로는 1.7포인트, GPQA 다이아몬드는 2.1포인트, 롱벤치 V2는 2.2포인트가 올랐어요. 저자들은 비전 RL이 모델의 캘리브레이션과 구조화된 정보 추출 능력을 개선해서 카운팅, OCR, 레이아웃 추론과 비슷한 형태의 텍스트 질문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요약하면 비전 RL은 언어 성능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키미 K2.5는 공동 멀티모달 RL 세팅을 채택합니다. 텍스트와 비전을 따로 담당하는 전문가를 두는 대신 지식, 추론, 코딩, 에이전트 행동처럼 능력별로 작업을 묶어요. 각 도메인에는 순수 텍스트와 멀티모달 문제가 모두 포함되고 통합된 제너러티브 리워드 모델이 이 전부를 평가합니다. 이런 설계는 한 모달리티에서 배운 스킬이 다른 쪽으로 전이되도록 유도해요. 예를 들어 더 나은 비주얼 그라운딩은 텍스트 전용 추출 작업을 도와줄 수 있고 더 강한 텍스트 추론 능력은 복잡한 차트와 다이어그램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론 모델은 보통 생각할 시간을 더 주면 성능이 좋아지지만 그만큼 비용이 빨리 커집니다. 단순히 엄격한 길이 제한 아래서만 학습시키면 모델이 짧은 체인 오브 넛에 과적합돼서 테스트 때 토큰을 더 써도 이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이 제안한 휴리스틱이 터글입니다. 학습을 2단계로 번갈아가며 진행하는데요. 하나는 모델이 학습된 토큰 예산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단계, 다른 하나는 전체 토큰 한도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예산은 성공적인 해답들의 길이에서 추정해요. 이런 교대 스케줄 덕분에 여러 벤치마크에서 평균 출력 길이가 약 25에서 30% 줄어들면서도 정확도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에이전트 시스템은 하나의 추론 체인과 툴 호출 체인으로 동작합니다. 작업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이런 선형 구조는 병목이 되죠. 에이전 스웜은 여기에 학습 가능한 오케스트레이터를 도입해서 여러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서브 에이전트들은 이전 체크포인트에서 인스턴스화한 파라미터가 고정된 모델들이에요. RL 동안 업데이트되는 건 오직 오케스트레이터뿐입니다. 이 오케스트레이터는 작업을 언제 어떻게 서브 태스크로 쪼갤지, 몇 개의 서브 에이전트를 띄울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길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병렬로 스케줄링할지를 배웁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환경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크레딧 할당이 단순해지고 학습이 더 안정적이에요. 오케스트레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자들은 패럴렐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 줄여서 PARL이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보상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첫째,
전체 작업이 얼마나 잘 해결됐는지를 보는 퍼포먼스 항목. 둘째, 실제로 서브 에이전트를 인스턴스화할수록 보상을 주는 패럴렐리즘 항목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다시 단일 에이전트 전략으로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셋째, 할당된 서브 태스크를 끝낸 서브 에이전트에게 보상을 주는 피니시 레이트 항목이 있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에이전트를 마구 찍어내는 걸 억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보조 보상들은 점점 줄여나가고 최종 정책은 병렬성을 활용하면서도 작업을 효율적으로 푸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병렬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단순히 전체 스텝 수를 세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를 많이 띄웠더라도 전부 병렬로 돌면 실제 벽식의 시간은 가장 느린 브랜치 길이에 더 가깝거든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저자들은 크리티컬 스텝스라는 매트릭을 정의합니다. 각 스테이지는 메인 에이전트의 한 액션과 그와 동시에 돌아가는 서브 에이전트 그룹으로 구성되어 이 스테이지의 길이는 메인 에이전트 한 스텝에 그 그룹 안에서 가장 많은 스텝을 쓴 서브 에이전트의 스텝 수를 더한 값입니다. 모든 스테이지에 대해 이 값을 합친 게 한 에피소드의 크리티컬 스텝스가 되어 학습과 평가 모두 크리티컬 스텝스로 제한을 걸어서 단순히 동시성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 엔드-투-엔드 지연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오케스트레이터가 태스크 분해를 설계하도록 압박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에게 언제 병렬화가 유용한지 가르치기 위해 팀은 순차적으로는 정해진 스텝 예산 안에서 풀기 어려운 합성 현실 작업 세트를 만듭니다. 어떤 건 여러 독립적인 소스를 한꺼번에 탐색해야 하는 와이드 서치 유형이고 어떤 건 여러 추론 브랜치가 나중에야 합쳐지는 딥 서치 유형이에요. 대규모 파일 다운로드나 긴 컨텍스트 문서 분석 같은 작업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프롬프트에서 모델에게 병렬화를 하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환경을 병렬 분해를 잘하면 보상은 커지고 크리티컬 스텝스는 줄어들도록 설계해두고 오케스트레이터가 아래를 통해 이런 전략을 스스로 학습하게 만듭니다. 내부적으로 키미 K2.5는 현대적인 RL 프레임워크와 매우 비슷한 통합 에이전틱 RL 환경을 사용합니다. 환경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여기에 툴셋, 리워드 저지, 프롬프트 다양화 모듈을 꽂아 쓸 수 있어요. 시스템은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는 화이트박스 환경과 표준 LLM API만 도출되는 블랙박스 환경 둘 다 지원합니다. 롤아웃 매니저는 최대 10만 개까지 동시 에이전트 태스크를 조율할 수 있고 재규적인 서브 태스크 호출도 포함되어 추론 엔진은 RL과 함께 설계되어 토큰 단위 로그 프로버빌리티와 토큰인 토큰아웃 API를 제공해서 학습 루프가 트레인 인퍼런스 미스매치를 보정하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멀티모달 학습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미지와 비디오 크기가 제각각이라 비전 인코더를 첫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에 같이 두면 그쪽만 과부하가 걸리기 쉽다는 점이에요. 키미 K2.5는 디커플드 인코더 프로세스로 이걸 해결합니다. 먼저 모든 GPU에 비전 인코더의 포워드 패스를 균형 있게 분산 실행하고 중간 액티베이션은 버리고 최종 피처만 남겨요. 그 다음 메인 트랜스포머의 포워드와 백워드를 평소처럼 돌리는데 이때는 텍스트 전용 학습에서 쓰던 고도로 최적화된 병렬 전략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포워드를 다시 계산하고 백워드를 돌려 인코더를 업데이트해요. 이 설계 덕분에 파이프라인이 균형을 유지하고 순수 텍스트 학습 대비 약 90% 수준의 효율을 달성합니다. 이 모든 건 합쳐보면 키미 K2.5는 아주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AIME 2025, HMMT, IMO 앤서 벤치 같은 수학 과학 시험에서는 최상위 상용 모델들과 비슷한 구간의 점수를 내요. SWE 벤치 변형과 라이브 코드 벤치를 포함한 코딩 태스크에서도 선도 시스템들과 경쟁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MMNU 프로, 메스비스타, OCR 벤치 같은 멀티모달 벤치마크와 LV 벤치, 롱 비디오 벤치 같은 장기 비디오 스위트에서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에 도달하거나 근접해요. 에이전트형 검색과 컴퓨터 사용 벤치마크에서는 특히 에이전트 스웜을 쓸 때 새로운 최고 기록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이블 5은 추론과 코딩 벤치마크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평균 출력 길이를 1000 단위 토큰으로 같이 보고 있어요. 키미 K2.5는 전반적으로 키미 K2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확도를 내면서 토큰 에피션트 RL과 터글 스케줄 덕분에 눈에 띄게 적은 토큰을 사용합니다. AIME HMMT, IMO 앤서 벤치, 라이브 코드 벤치, GPQA 같은 작업에서 제미나이 3 프로와 딥식 V3.2와도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해요.
즉 무조건 엄청나게 긴 체인 오브 서트를 써야만 고품질 추론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시사합니다. 에이전트 스워미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브라우스 컴피라는 딥 리서치 벤치마크에서 키미 K2.5는 단일 에이전트일 때 60.6%에서 에이전트 스웜을 쓰면 78.4%로 뛰어오르고 GPT 5.2%까지 살짝 앞질러요. 폭넓은 정보 탐색을 요구하는 와이드 서치에서는 72.7%에서 79.0%로 올라가고 클로드 오프스 4.5를 이깁니다. 극단적으로 큰 규모의 태스크를 위해 설계된 내부 스웜 벤치마크에서는 16.7포인트 상승을 보여요. 이런 결과는 학습된 병렬 오케스트레이션이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최종 답의 품질까지 끌어올린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확도뿐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에이전트 스웜은 큰 이득을 줍니다. 와이드 서치에서 저자들은 목표 아이템 F1 점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그려보는데요.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할수록 단일 에이전트 기준선의 런타임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아이템 F1 70% 지점에서는 기준선 대비 7배가 넘습니다. 반대로 에이전트 스웜의 런타임은 목표 점수가 올라가도 대략 기준선의 0.6배에서 1.6배 사이 좁은 구간에 머물러요. 같은 품질 기준으로 보면 서브태스크를 효과적으로 병렬화한 덕분에 3배에서 4.5배까지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긴 에이전트 실행은 자주 컨텍스트 한계에 부딪힙니다. 흔한 우회책은 하이드 툴 리절트, 요약 일정 길이 이상 히스토리 삭제 같은 전략으로 오래된 메시지를 잘라내거나 요약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사후 대응이고 중요한 구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에이전트 스웜은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컨텍스트를 서브 에이전트들 사이에 샤딩하는 거죠. 각 서브 에이전트는 자기만의 로컬 히스토리를 유지하면서 제한된 서브 태스크에 집중하고 오케스트레이터는 요약된 결과만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걸 하나의 컨텍스트에 우겨 넣지 않고도 전역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브라우스 컴프에서 이런 선제적 컨텍스트 관리 방식은 강력한 디스카드올 기준선보다 정확도와 효율 모두에서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가장 인상적인 데모 중 하나는 게임 블랙 미스 워컹 전체 플레이를 처리하는 예시예요. 1080p 게임 플레이 24시간 분리할 32개 기디오로 나눠서 총 용량이 약 40GB에 달합니다. 메인 에이전트는 디렉터리를 살펴보고 규모를 파악한 뒤 각 비디오를 분석할 서브 에이전트를 수십 개 띄워요. 이 서브 에이전트들은 프레임을 추출하고 레벨업과 보스전을 감지하고 이벤트를 요약합니다. 메인 에이전트는 이 결과들을 모아서 핵심 클립을 고르고 전체 여정을 시각화하는 인터랙티브 HTML 페이지를 생성해요. 이 예시는 에이전트 스웜과 문비트 3D가 합쳐졌을 때 얼마나 거대한 멀티모달 워크로드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키미 K2.5은 툴과 결합했을 때 세밀한 시각 추론 작업에서도 강점을 드러냅니다. 미로 풀기에서는 미로 이미지를 이진 그리드로 변환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찾은 뒤 Breadth First Search로 최단 경로를 구하고 그 경로를 이미지 위에 오버레이해요. 파이 차트에서는 HSV 공간에서 색을 분할하고 섹터별 픽셀 수를 세서 초록과 파랑을 합친 비율처럼 정확한 퍼센티지를 계산합니다. 틀린 그림 찾기 퍼즐에서는 픽셀 단위 비교를 수행하고 컨투어를 추출한 뒤 의미 있는 차이 영역으로 클러스터링해요. 이런 예시들은 모델이 시각 문제를 코드로 번역하고 중간 결과를 보면서 반복 개선을 거쳐 정확한 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키미 K2.5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에는 막대한 컴퓨터와 정교한 인프라, 잘 선별된 멀티모달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걸 그대로 재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에이전트 스웜은 복잡성을 한층 더 추가합니다. 이제는 오케스트레이터를 학습 튜닝하고 보상을 설계하고 수많은 동시 에이전트를 관리해야 하죠. 병렬성의 이득도 태스크와 툴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부 API가 느리거나 작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순차적이라면 속도 향상은 훨씬 작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로비전 SFT의 성공은 강력한 공동 프리트레이닝과 고품질 텍스트 트레이스에 크게 의존하는데 정렬이 약하거나 데이터가 더 노이즈한 환경에서는 같은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키미 K2.5는 더 일반적인 에이전틱 시스템을 만드는데 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텍스트와 비전을 동급의 1급 시민으로 다루면 둘이 서로 경쟁하는 대신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또 비전 작업에 대한 RL이 언어 전용 벤치마크까지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입증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수험을 통한 학습된 병렬 오케스트레이션이 단순한 연산량을 더 높은 품질과 더 빠른 에이전트 행동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해요. 문샷 AI가 포스트 트레인드 체크포인트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커뮤니티가 이 아이디어들을 이어받아 더 스케일이 크고 범용적인 에이전틱 인텔리전스를 향해 나아가 보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